명리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녕하세요. 명리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어려운 공부를 아무리 해도 도대체 맥이 잡히지 않는 이 어려운 공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몇 년 공부를 했냐? 얼마나 빨리 공부를 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당신들. 저의 얘기를 혹시 도움이 될지 몰라서 저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5년 전에 책 2권을 구입을 했어요. 책 2권을 구입을 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아무리 제가 간호학과에 대학을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제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어떠한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제 책 2권을 샀죠. 도저히 제 전공을 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이제 책 2권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와 진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운 이 명리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도 하루 종일 그 책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16시간, 15시간 화장실 가는 거 또 귀찮아. 화장실에 소변 보러 가는 것도 귀찮고 밥 차려주는 거, 밥때 되는 것도 귀찮아 죽겠을 만큼 거기에 몰입이 돼 있던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화장실 가는 게 이제 2시간에 한 번 정도는 화장실을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막 화장실을 가야 되는 그거를 느끼면서 2시간이 지났구나 뭐 이런 거를 느꼈죠. 그 상황에서 오전 이제 낮에 때 막 하루 종일 공부를 하고 나면 이제 잠을 자면 그게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갑니다. 자는 순간에 잠을 자고는 있는데 자는 순간에 그것이 이제 차곡차곡 머리에 쌓이는 형태인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어려웠는데 그 책의 저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일산인가에 계셨던 분이었었는데 공동 저자였어요. 그 분이. 그런데 그분한테 갔어요. 무작정 가가지고 거기에 그분한테는 이제 스님이었었는데 그분의 이제 신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7만 원, 9만 원, 11만 원을 3차례에 걸쳐서 갔어요. 한 달 동안. 근데 그 한 달이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이제 그거를 알기 위해서 이 시골에서 거기까지 올라간 거죠. 그렇게 해서 3차례를 방문을 했고 너무너무 어려워서 정말 힘들었는데 27일, 28일 정도 됐을 때 잠을 자고 있는데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들이 고리가 이어지면서 이제 좀 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사주가 궁금했기 때문에 제 사주만 풀면 제 사주를 풀고 싶은 게 이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제 사주를 그때 풀어봤더니 뭔 내용인지 이제 대충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미 사주를 풀 수 있었는데 책을 덮었어요. 그러면 좋으면 좋은 날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날대로 살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시작하면 나한테 안 좋은 날, 안 좋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기해년이 나한테 식신이고 정관이다. 뭐 다음 해는 경자년이니까 정관에다가 뭐 편관이 온다. 막 이러면서 전부 다 써놓고 막 이러죠. 여러분들 그거 하고 있죠?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웠어요. 안 좋은 게 오면 굉장히 내가 안 좋은가 하고 굉장히 두려웠기도 했고, 뭐 그러한 과정을 저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 사주를 풀 수 있게 됐을 그 무렵에는 책을 덮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 좋은 날은 좋은 날대로, 안 좋은 날은 안 좋은 날대로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지금까지도 제 1년 신수를 보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오는 날은 들어오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날은 나간다고 생각하고, 싸우는 날은 망신이 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열정적으로 싸웁니다. 저는 나가면 안 싸울 것 같나요? 엄청 잘 싸웁니다. 욕도 무지 잘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책 공부 27일 만에 뭐 이 공부를 다 하냐, 미쳤냐, 너가 뻥이다,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그랬고, 그래서 이제 책을 덮고 그냥 그대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아들 2명을 낳고 육아 살림을 하게 되었고, 간호학은 이미 공부한 거고, 한자 공부를 했고요. 부동산 경매, 주식, 종교, 심리, 주역, 점서죠, 사회, 경제, 기도,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공부하게 된 거예요. 법률, 법 공부도 산재법, 뭐 형법, 민법, 상법,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한 것들 공부를 다 해야 됐고, 부동산 경매를 공부해 보니까 내가 권리분석은 다 하겠는데 명도를 하려니까 그 사람한테 죄를 져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겠고, 주식은 책 6권을 사봤어요. 그랬더니 책 6권을 사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건 본전치기조차도 안 돼. 경매는 차라리 집이라도 남지. 내 소유의 집이라도 남지. 근데 주식은 본전치기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손 대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식은 그냥 공부만 하고 끝났고요. 뭐 종교, 뭐 기독교, 불교, 원불교, 막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게 됐죠. 그렇게 이제 공부를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유년에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불을 켜놓은 시기가 되니까 그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고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제가 존경하는 그 분의 강의를 많이 들었고요. 책을 샀고요. 존경과 동영상 강의에 대한 감사함을 담아서 사주를 딱 한 번 봤습니다. 그분에게 10만 원을 드리고 사주를 한번 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분의 동영상 강의를 몇 개, 5만 원짜리 두 번 정도 구입해서 공부를 해본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책으로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공부를 이제 1년 동안 딱 하고 나니까 그 전에 15년 전에 공부했던 그 내용이 뼈가 되었고, 나머지 제가 살면서 15년 동안 공부한 거, 그리고 정유년에 명리학 공부를 다시 한 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살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뭘 설명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냥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떠한 이야기냐면, 나는 간호학을 공부했고 의사는 의학을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간호사로서 경력도 별로 없는데 병원에서 딱 근무를 하게 되었을 때 임종시에 나타나는 호흡이 있어요. 체인스톡 호흡이라고 해가지고 체인스톡 레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호흡이 어떤 식이냐면 숨이 끊어질 듯 이어지면서 굉장히 힘들게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쉬는 숨이어서 체인스톡이 오면 임종이 얼마 안 남았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처음 본 거죠. 레스피레이션, 체인스톡 레스피레이션을 처음 봤는데, 저게 내가 배웠던 체인스톡이구나라는 것을 딱 알게 됐어요. 책 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론하고 실제가 딱 보면 이게 이거구나라는 것을 알겠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제가 환자가 지금 체인스톡을 시작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그때 플루이드, 링겔이라고 하죠. 플루이드를 달고 뭐 산소호흡기 달고 뭐 이러면은 한두 달 정도는 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처치를 하나도 안 했을 때는 그날 임종을 하게 돼요. 그게 체인스톡인데요.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체인스톡이 뭔지나 아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두 다 있는 데서 저를 무시한 거예요. 저한테 굉장한 창피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는데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날 그분이 5시간 만에 체인스톡 시작하고 5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체인스톡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다음 날 저한테 사과를 하셨어요. 미안하다고, 자기가 몰랐다고, 체인스톡이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이렇게 숨을 몰아쉬는 게 체인스톡인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분 의사 선생님은 경력이 10년이 넘었었기 때문에 경력은 10년이 넘었지만 체인스톡을 못 보신 거죠. 그랬었는데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저는 간호사일 뿐이고 그분은 의사 선생님인 거죠. 사과를 안 하셨다고 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인 거죠. 신분상으로는. 그런데 그분은 저에게 사과를 해주셨고, 그러니까 이론을 공부하는 그 과정에서 현실과 매칭이 되게끔 이게 뭐구나, 이거 지금 뭘 설명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좀 바로 알겠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공부를 좀 많이 했나 봐요. 그렇게 이제 현실과 매칭이 되니까 아마도 다른 사람의 명리학 강의보다 좀 더 알아듣기 쉽다, 재밌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사주를 푸는 거를 예로 들자면 저는 정축일주, 식신묘, 화계에 들어있는데요. 정과 축의 성향이 그대로 나타나면서 식신의 성향, 묘의 성향, 화계의 성향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고기인이 작용하고요. 백호살도 작용하고 탕화, 곡각, 평두, 천액, 음양차착, 비인, 남영, 태신, 주작의 속성까지도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제 사주 구성이 25세 10대운에서 25세에 무술을 가리키고 있고 35세에는 정유를 가리키고 있고 45세에는 병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의 풀이를 어떻게 하느냐? 그때의 풀이는 무술은 재고이면서 괄살이면서 비견묘 화계에 있는 상황에서 저한테는 상관으로 반한 양의 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의미냐면 제가 25세부터 수술을 하기 시작했어요. 허리 수술, 디스크 수술을 시작했는데요. 상관이니까 뭔가가 드러나잖아요. 뭐가 드러나요? 괄살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되겠죠. 10년 동안 수술을 무지하게 많이 했잖아요, 제가. 그런데 무술은 땅으로 성제하는 제고기인이면서 묘하게 들어있으니까 공부도 할 테고 돈도
그만큼 생길 거고 부동산이 장만이 됐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반환과 양에 놓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과숙이고 공방수가 들었기 때문에 남편과 살되 남편과 인연을 하되 자식도 나오는 가운데 남편과는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겠구나. 찌그락찌그락 하면서 주말부부 하면서 공방수 살지 못하게끔 엄청 못 겪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세부터 정유대운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러면 편재 장성에 놓입니다. 그러면 편재는 아버지하고 시어머니죠. 아버지가 만약에 살아 계셨다면 아버지도 어머니, 시어머니가 장생과 장성에 놓이기 때문에 이 10년 동안에 시어머니는 재산이 늘어나겠죠. 더더욱 성장하는 상황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비견이 편재에 놓였으니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조금씩 움직임을 시작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정유가 저한테도 장생과 장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저 또한도 발전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자명등이기 때문에 이 10년 동안 엄청난 공부 그리고 할인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겠죠. 그리고 45세에 병신대운으로 갔을 때 겁재가 정제에 놓였으니까 편재 병지살에 놓이면서 목욕과 망신이고 관기약간이기 때문에 내 학문이 세상에 드러나버리는 목욕과 망신이 원래는 나쁜 의미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나쁜 의미로 알고 있지만 목욕이라는 거, 망신이라는 거는 세상에 내가 드러나버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좋게 드러날 것이냐 나쁘게 드러날 것이냐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관규학관으로 목욕망신이니까 내 공부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도는요. 기도는 자식을 낳을 때, 맨 처음에 자식을 낳을 때 그냥 무조건 빌었어요. 한 명만 주면 그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열심히 살겠다라고 배를 12,000개를 접었어요. 남편하고 같이 병원에 누워서 수술 받고 그래서 자식을 낳았고요. 그리고 백호살에 대한 그 제사 지내는 거 산신제 그거를 한번 했던 거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느 정도 살만한 상황이었을 때 1000일 동안 물을 한 잔씩 떠놓았어요. 그랬더니 1000일 정도 될 무렵에 두 번째 아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이를 낳았어요. 내가 지금 명리학 공부를 하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고 이게 긴지 저게 긴지 모르겠다. 그 고민은 당연합니다.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저도 20년을 헤맸잖아요. 20년 동안 공부한 거잖아요. 15년 전 얘기만 했지만 그 전에도 학교 공부며 말할귀를 알아듣는 공부까지 다 합치면 40년 이상 공부한 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5년 했는데도 감이 안 잡힌다. 당연합니다. 이 우주 만물의 이치를 깨닫는 데는 40-50년이 걸려도 힘든 거가 맞습니다. 자,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